자, 안녕하세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영만의 창의력 충전소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창의력은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요? 창의력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오늘 저는 창의력의 가장 핵심 관건, 창의력을 키우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창의력을 충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된다.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창의적인 생각을 바깥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언어가 없으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어도 엄청나게 위대하고 여러분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추억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어도 그 경험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언어가 없으면 그 경험도 생각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은 결국은 언어가 매개하고 언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언어를 디자인하라 최근에 이런 책을 쓴 이유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은 언어라는 생각의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생각, 비슷한 생각도 어떤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품격이 높게 전달되고 임팩트 있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건 바로 언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결국은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바꾸는 방법은 내가 사용하는 틀어박힌 언어 사용 방식 그런 것들을 파기하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결국 나의 생각, 나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언어에 관한 시리즈로 첫 번째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나눠볼 주제는요. 도대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제가 은유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어에 대한 6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는 뭐냐? 예, 제가 보기에 언어는 생각의 불쏘시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쏘시개 아시죠? 예, 불이 꺼져 가거나 희미하게 이렇게 불빛이 화력이 별로 안 좋을 때 불쏘시개를 이렇게 불에다가 공기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불을 더 잘 타게 만드는 불을 잘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어떤 불 촉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도구가 불쏘시개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어가 왜 생각의 불쏘시개냐면 생각이 꽉 막혀 있을 때 어떤 언어, 적확한 언어를 딱 동원하면 나의 막혔던 생각이 뻥 뚫리면서 이 복잡한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에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왔어요.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이제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니까 필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엔지니어가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필름이란 빛에 노출되어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 그러면 여기 이미지, 형상화, 물질 뭐 이런 단어들의 추상명사잖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은 엔지니어가 설명한 이 언어적인 무기를 통해서 설명한 것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엔지니어가 바로 그걸 감지합니다. 아, 내가 설명한 것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때 바로 퍼뜩 떠올랐습니다. 아, 필름이란 그릇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담아낼 수 있으니까 이때 유치원생들이 아, 맞아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자, 이렇게 막혔던 필름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필름은 그릇이다라는 적확한 언어를 아이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면서 갑자기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한참 어린 이런 아이들한테도 이 복잡한 생각을 쉽게 전달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생각이 막혔던 그런 것들을 불쏘시개로 막 언어라는 불쏘시개로 그 생각을 이렇게 막혔던 생각을 뻥 뚫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쉽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탄생하는 순간은 언제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성 이런 것들을 나보다 경력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지 이런 걸 고뇌하는 순간에 그때 바로 놀라운 지혜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언어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 언어는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이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언어인데 언어가 어떤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언어가 의미가 다르게 쓰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머니가 밤 12시 즈음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해요. 너 어디야? 그럼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Where are you? 이게 아니라 너 지금 어딘데 몇 시인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야단도 치고 빨리 안 들어와 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어디야를 그대로 맥락에 관계없이 번역해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고맥락 언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듣고 그 맥락에서 그 사람이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카멜레온이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언어는 콩깍지다. 왜냐하면 이렇게 콩깍지를 딱 씌우는 순간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 열십자를 보여주고 의사한테,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배꼽이래요. 자, 그러면 교통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사거리래.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십자가래. 이런 식으로 직업별로 저마다의 콩깍지를 갖고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까지 직업을 가지고 경험했던 그런 세상의 렌즈로 콩깍지로 세상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어라는 것이 일종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콩깍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가 교통경찰처럼 열십자를 보고 사거리로 해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역지사지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말로만 역지사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교통경찰처럼 열십자를 사거리로 보려면 산부인과 의사가 의원을 잠시 휴업하고 교통경찰 신발을 신고 그 사람처럼 직접 사거리에 가서 교통정리를 하면 그때 비로소 이게 사거리로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는 콩깍지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는 생각의 옷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어가 어떤 생각의 옷을 입고 나가는지에 따라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생각도 사람들한테 전혀 다르게 의미가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어느 회사가 주 4.5일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요일 4일 근무하고 금요일 오전에만 근무한 다음에 금요일 오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무려 2.5일을 쉬고 4.5일만 근무하는 건데 이걸 어떤 생각의 옷을 입혀서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냐면 주 4.5일제 전격 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와서 경영회의를 통해서 이 문구를 좀 더 감성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똑같은 언어인데 이번에는 생각의 옷을 다른 걸 입혔어요.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자, 똑같이 주 4.5일제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금요일 오후를 회사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생각의 옷을 입은 그 문장, 언어가 우리 직원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논리적으로 드라이하게 메시지를 팩트 중심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언어가 어떤 생각의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전혀 다른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키의 Just Do It. 굉장히 간단한 생각의 내 언어가 아주 심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업마다 저마다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슬로건이라든지 기업의 철학들을 어떤 생각을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지향하는 철학과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고객과 잘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끌고 갈 때 Think Different라고 딱 간단하게 내렸잖아요. 우리는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전체 구현하고 이런 것들을 고객 가치를 창조하는 근본적인 슬로건으로 심플하지만 임팩트가 강력한 이런 생각의 옷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이죠. 자,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배달의 민족에는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제가 하나만 소개하면 예를 들면 이끌거나 따르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또 여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아요.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한 것도 있어요. 예? 자, 또 여러분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문구류 만드는 거 아시죠? 지우개 만들어가지고 지우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 번호 지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목욕탕 이태리 때타올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재미있는 생각의 옷을 입혀가지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이런 배민의 경영 철학, 경영의 디자이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심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또 브랜드 슬로건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아디다스의 Impossible is nothing. 그러니까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impossible에다가 I와 M 사이에 점을 딱 찍으면 I am possible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언어지만 그 언어를 어떤 생각의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데 따라서 임팩트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언어는 다섯 번째 뭐냐? 안경입니다. 안경. 그래서 예를 들면 현미경이라는 언어 안경을 쓰면 아주 세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망원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세상은 또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또 투시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꿰뚫어 보는 언어적 렌즈가 되고, 만화경을 쓰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변화무쌍함을 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안경이 되는 거죠. 또 내시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기 때문에 언어적 안경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는 거죠.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언어는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자, 언어의 여섯 번째 의미는요, 언어는 비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고기가 이렇게 어떤 물에서 살면서 그 물고기의 삶의 흔적, 살아온 여정들이 얼룩과 무늬로 생겨가지고 겉으로 나타난 것이 비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저도 모르게 저의 몸속에는 언어의 비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비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제가 고향에서 충북 음성에서 중학교 때까지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제 몸속에 언어의 비늘이 그런 농기구, 농사와 관련된 이런 언어의 비늘이 생기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용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접이라는 언어가 또 비늘로 생기고, 그러니까 언어는 진공관 속에서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이 정신과 같이 그 언어에 담겨지면서 그 사람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의 사용 습관이 생기면서 그것의 결과물로 언어는 이렇게 비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언어를 어떻게 써왔는지를 조사해 보면 언어는 이렇게 여러분이 몸속에 문신 또는 비늘처럼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비늘이다. 자, 이렇게 저와 같이 한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언어의 6가지 의미를 오늘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